한 달째 다이어트 잘 되고 있었다요. 야식도 끊고 디저트도 참고 이번엔 진짜 성공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퇴근하자마자 초코 케이크랑 딸기 라떼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 먹고 냉장고 문을 또 열고 있고, 아까 회사에서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남자친구의 늦은 답장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든 게 다 짜증나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요. 그러다 생리주기 앱을 열어보고 나서야 깨달아요. 아, 일주일 전이구나. 오늘은 생리 전에 찾아오는 감정 변화와 멈출 수 없는 단음식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켜는데 벌써 피곤해요. 분명 어젯밤에 7시간 넘게 자는데 눈이 자꾸 감기고 머리가 무거워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안 들고 오전 내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뭐 먹을지 물어보는데 대답하기도 귀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자고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짜장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 오늘 샐러드 먹기로 했는데 기름진 게 너무 땡기거든요. 짜장면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이어트 망했다는 생각이 맴돌아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아까 짜장면 곱빼기 먹었는데 뭔가가 또 먹고 싶어요. 결국 편의점 가서 초콜릿이랑 쿠키를 사와요. 이 시기에 유독 단 게 땡기는 이유가 있어요. 생리 직전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떨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뇌가 빠르게 기분을 올릴 방법을 찾아요. 그게 바로 단 음식이에요. 초콜릿, 케이크,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먹는 순간에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퇴근하고 초코 케이크를 주문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요. 아메리카노만 마시려고 했는데 쇼케이스에 있는 치즈케이크가 눈에 들어와요. 안 사려고 했는데 어느새 주문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 케이크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데 다 먹고 나니까 또 뭔가 먹고 싶어요. 냉장고 열어서 뭐가 있나 보고, 없으면 배달앱 열어서 뭐가 있나 봐요. 배고픈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를 씹고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결국 떡볶이를 시켜 먹고 다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한데도 과자 봉지를 뜯고 있어요. 그러다 밤에 체중계 올라가서 숫자 보고 한숨이 나와요. 한 달 동안 뺀 게 일주일 만에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생리 전에는 체온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체온이 오르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실제로 칼로리 필요량이 증가해요. 몸이 평소보다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 중인 사람은 이 시기에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래서 식욕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다이어트 잘하다가 이때만 되면 무너지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정말로 더 먹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의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팀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고 옆에 동료가 다리 떠는 소리가 유독 거슬려요.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소리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 끝나고 팀장님이 보고서 수정하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몰라요. 분명 평소랑 똑같이 말한 건데 오늘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자리에 돌아와서 모니터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억울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생리전 증후군, 영어로 PMS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배란기 이후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예요. 가슴이 뻐근하고 배가 더부룩한 것도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 서운해지고 평소 같으면 넘겼을 말에 상처받는 거죠.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알면 자책이 조금 줄어들어요. 점심시간에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읽고 답장 안 하고 넘겼어요. 별 내용 아닌데 답장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러다 오후에 보니까 친구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바빠?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몰라요. 뭔가 재촉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짜증이 나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결국 좀 바빠 이렇게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괜히 미안해지고 미안한데 또 연락하기는 귀찮고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있는데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어땠어? 하고 묻는데 대답하기가 싫어요. 그냥 평범했어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뭔가 기분 안 좋아 보인다고 해요. 아니 괜찮아 했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나 봐요. 남자친구가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왜인지 짜증이 나요. 괜찮다니까 하고 좀 세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한마디 해요. 혹시 그날이야? 생리에? 그 순간 화가 확 치밀어요. 내가 짜증내면 다 생리 때문이야? 내 감정은 그냥 호르몬 때문에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 기분은 진짜가 아닌 것 같잖아. 전화 끊고 혼자 방에서 씩씩거리는데 사실 남자친구 말이 맞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리 전이라서 예민한 거 맞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나요. 내 감정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내가 화가 나는 건 진짜 화가 나는 건데 그걸 생리 때문이라고 하면 감정 자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어떻게 반응해도 정답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왜 신경 안 써주냐고 하고 신경 쓰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고 생리 때문이냐고 물으면 더 화가 나고요. 다음날 출근하는데 또 피곤해요. 버스 안에서 서 있는데 다리가 무겁고 회사 도착해서 계단 오르는데 숨이 차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동료가 오늘 뭐 먹을지 물어봐요. 어제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먹어야 하는데 입에서는 돈가스라는 말이 나와요. 돈가스 먹으면서 동료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며 하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몰라요. 아, 그냥 오늘은 좀 이렇게 얼버무리고 밥 먹는데 다 먹고 나서 또 단 게 먹고 싶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생리 직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호르몬은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는 배가 덜 고프고 기분도 안정적인데 이게 뚝 떨어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미장에 음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배가 고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계속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생리가 시작되면 호르몬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생리 시작하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우유만 사려고 들어가는데 과자 코너 앞에서 멈춰요. 오레오, 빼빼로, 초코파이 다 사고 싶어요. 이건 안 되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 두세 개를 집어들어요. 계산대에서 카드 긁으면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요. 집에 와서 과자 뜯어 먹는데 한 봉지 다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또 하나 뜯고 그것도 다 먹고 배가 빵빵한데도 뭔가 허전해요. 그러다 밤에 거울 보면서 배 나온 거 보고 한숨 쉬어요.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내일도 이럴 거 알아요.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가기 싫어요. 분명 일주일 전에 약속 잡을 때는 기대했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친구한테 카톡 보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안한데 다음에 보면 안 될까? 했더니 친구가 알겠다고 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는데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만 보는데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시간이 안 가요. 이 시기에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져요. 몸 안에서 많은 에너지가 자궁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내막이 두꺼워지고 생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뭘 해도 힘들게 느껴져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약속을 잡거나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 조금 쉬어주는 게 좋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에너지가 돌아오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남자친구 만났어요. 저번에 전화로 싸운 것 때문에 좀 어색했는데 만나서 밥 먹으면서 풀었어요. 근데 밥 먹는데 남자친구가 많이 먹네?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몰라요. 나도 알아. 내가 요즘 많이 먹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 먹는데 맛이 없어요. 집에 가는 길에 괜히 서러워요.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서러워요. 이 시기만 되면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PMS보다 훨씬 심한 형태로 PMDD라는 게 있어요. 월경 전불쾌 장애라고 불리는 건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우예요. 극심한 우울감, 불안, 분노가 찾아오고 심한 경우에는 자해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경구 피임약이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생리가 시작됐어요. 배는 좀 아픈데 신기하게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덜 무겁고
출근길에 음악 들으면서 기분이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뭐 먹을지 물어보는데 샐러드 먹자고 해요.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웃음도 나오고 일주일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오후에 팀장님이 피드백 주시는데 그냥 받아들여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카페 들을 생각이 없어요. 케이크도 안 땡기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이게 호르몬의 힘이에요. 생리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기분도 안정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던 게 갑자기 적당히 먹어도 만족이 돼요. 그렇게 미친 듯이 땡기던 초콜릿이 눈에 안 들어와요. 감정 기복도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생리 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단계에 미친 듯이 땡길 때 생리 주기를 확인하고 아, 이 시기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내가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호르몬이 요동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책하는 대신 아, 이번 주는 좀 봐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식욕 조절은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으면 더 크게 터지거든요. 대신 덜 자극적으로 주는 게 나아요. 빵이나 과자 대신 밥이나 고구마를 먹고 여기에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면 만족감은 주면서 폭식은 줄일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침을 걸으면 저녁에 터지기 쉬우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는 게 좋아요. 생리 전에 유독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미리 정해두고 그때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 시기에 짜장면이 꼭 먹고 싶어지거든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주에 짜장면 한 번 먹는 거예요.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먹고 나서 죄책감도 덜하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음식을 적으로 만들수록 더 생각나고 허락해주면 오히려 덜 집착하게 돼요. 자기 돌봄도 중요한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친구를 만나야 기분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어야 회복이 돼요. 자기 패턴을 알면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요. 무리하게 약속을 잡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하는 정도가 이 시기에는 더 도움이 돼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산부인과에서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으면 호르몬 변동을 줄여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임약이 부담스럽다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생리전 증후군 완화제도 있거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 달 먹고 안 듣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시기에 많이 먹었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됐다고,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케이크 한 조각 먹었다고 다 망한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면 오히려 더 터지거든요. 폭식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뒤에 오는 자책이에요. 그 자책이 다음 폭식을 부르고 또 자책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시기라서 그렇구나. 다음 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기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매달 찾아오고 매달 힘들어요. 수십 년째 이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이유로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사람, 괜히 서러워서 울고 있는 사람, 남자친구한테 화내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몸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큼은 조금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도 괜찮아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